저는 서울에서 작은 월세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있지만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기가 정말 빠듯합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당근마켓 무료 나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무료 나눔 게시판을 매일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김밥이 올라오면 재빨리 댓글을 달았고 화장품 샘플이나 생활용품도 받았습니다. 세제, 샴푸, 때로는 따뜻한 옷도 나눔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나눔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친절하셨고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빼먹지 않았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다는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눔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씩 좋은 곳으로 가고 결혼도 하는데 저만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SNS를 보면 친구들 근황이 올라오는데 댓글조차 달기가 민망했습니다. 제 현실과 너무 대비되니까요. 어느 날 저녁 당근마켓에 김밥 나눔 글이 올라왔습니다. 먹다 남은 거라고 했는데 댓글이 벌써 20개나 달려 있었어요. 저도 빨리 댓글을 달았고 다행히 7번째여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서 김밥을 받아왔어요. 나눔해주신 분은 친절하셨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대학 동기 지은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지은이는 저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친구였죠. 대기업에 다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지은이네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편안한 분위기였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료 나눔 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크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 먹다 남은 김밥도 나눔한다는데 댓글이 수십 개야. 진짜 신기하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그런 김밥을 받아 먹었거든요. 지은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 거 받으러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김밥 몇 개 때문에 뛰어가고 댓글 다는 게 안타깝지 않아?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요즘은 화장품 샘플부터 입던 옷까지 다 나눔한다더라. 그런 것들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가 봐.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도, 옷장에 걸린 스웨터도 모두 무료 나눔으로 받은 것들이었거든요. 지은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 분들이 안타깝기는 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힘들겠지.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은이는 자기 회사 얘기도 했어요. 우리 회사에도 그런 사람 있어. 맨날 돈 아낀다고 이것저것 챙기고. 보면 안쓰럽더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장대를 보니 무료 나눔으로 받은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받아온 세제도, 지난주 받은 스웨터도 모두 지은이가 말했던 바로 그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당근마켓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월급은 적었고 생활은 빠듯했어요. 며칠 후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했는데 편의점 할인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김치 한 쪽과 며칠 된 밥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냥 굶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배고픔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지럽고 일에 집중도 안 됐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정말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밖에 나가자고 했지만 돈이 아까워서 거절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배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어졌고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겠죠. 지은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님 도움도 받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든든한 남편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제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저는 친구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하고요. 친구들 SNS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제 처지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피하게 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당근마켓을 다시 깔았습니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댓글을 달 때마다 지은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 무료 나눔 생활이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눔을 받으러 갈 때마다 주변을 더욱 살폈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됐어요. 혹시 누가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나눔 장소에서 다른 분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만 가볍게 인사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도 저는 무료 나눔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은이를 떠올립니다. 본인은 풍족하게 살면서 제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약할까?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하고요. 그래도 하나는 알게 됐어요. 지은이 같은 사람들은 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려운 시기를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서로 돕는 마음으로 나눔을 하시고 또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당근마켓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나눔들을 보며 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이게 지금 제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언젠가는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도 누군가에게 나눔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의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분에게도 전해주고 싶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솔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